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기변병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변병이 일어나는 5가지 이유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이더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뭐니뭐니 해도 기변병입니다. 장비병보다 더 무서운 게 기변병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기변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토바이를 계속 다른 모델로 샀다가 팔고 또 새로 구입하고 샀다 팔고 새로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타는 거를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뭐 짧게는 한 달 단위로, 길게는 1년 단위로 계속 교체를 하면서 바이크를 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흔히들 기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기변병이 일어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너무 또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또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자, 첫 번째는 단순 변심 유형입니다. 이유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큰 이유 없이 자신이 타는 바이크에 금방 실증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바이크를 왜 바꿨냐라고 하면 그냥 질려서 딴 거 타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1년에 5대에서 많게는 10대 가까이 기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빠른 기변 후에 더 이상 기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아예 바이크를 접고 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많은 종류의 바이크를 단기간에 타보다 보니까 이제 흥미를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라이딩 테크닉 같은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크에 관해서 이론 공부나 뭐 라이딩 테크닉, 뭐 정비 쪽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뭐 기변병을 상당 부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자기 취향이라 뭐 라이딩 테크닉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호회 물타기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사회성이 강력한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로 직장이나 뭐 동호회, 뭐 어디 모임, 바이크 모임 같은 곳에서 특정 모델이 유행을 하면은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기변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사실 기변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간혹 이제 동호회 회원들이 아주 고급 비싼 모델로 기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내가 중산층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간혹 이 동호회 분들이 구성원이 생각보다 금수저거나 중산층 이상인 분들로만 구성된 좀 가끔 그런 특이한 동호회들이 있어요. 요런 동호회는 대부분 특정 모델만 취급하는 그런 동호회들이 종종 요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카티 파니갈레만 타는 분들의 모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러면은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을 가진 분들인지 대충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두카티 파니갈레 같은 걸 타는 분들이겠죠. 뭐 아닌 분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는 뭐 MV 아구스타 같은 것만 타는 분들의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MV 아구스타만 탈까요? 기본적으로 수입차를 타는 분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동호회 사람들이 금수저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일에 그 모임이 금수저 클래스다, 본인은 서민 클래스다, 흑수저다, 이런 위치라면 그 동호회는 최대한 빨리 탈퇴를 하시고 흑수저 동호회에
가입을 하셔서 활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또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동호회 회원들의 인스타 사진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심각한 현타가 올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거진가?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호기심형이에요.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얼리 어댑터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신모델이 나오면 참질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변을 해야 돼요. 주로 이제 바이크를 타는 것보다 뭐 스펙이나 새로 들어간 뭐 신기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뭐 라이딩 즐기는 것보다는 뭐 기계의 작동 원리나 메커니즘, 설계공학 이런 거에 관심이 아주 많은 분들이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신모델을 리뷰했다는 거에 큰 좀 쾌락을 가지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1호, 국내 최초, 라는 식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어요. 이분들은 제품에 관해서 되게 뭐 매뉴얼이나 스펙에 관한 부분을 빠삭하게 외우시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꽤 많이 갖게 되시고, 뭐 단점으로는 라이딩 스킬은 또 현저하게 떨어지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무래도 좀 이론적으로 많이 파고드는 분들이라 사실 라이딩 하는 것보다는 모델에 대해서 분석하고 스펙을 따지고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리뷰하는 거, 남들보다 빠르게 신모델을 경험해보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모델이 나오면 이건 못 참지가 발동돼서 서민 라이더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중산층 이상이다. 많이 리뷰하시면 됩니다. 신차 나올 때마다 무조건 사서 다 리뷰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중고가 방어형입니다. 일명 이제 가방이라고 하죠. 줄여서. 알뜰한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서 바이크도 자산이다라고 이제 외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바이크 중고 가격 방어에 일명 이제 그냥 줄여서 가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가방에 촉각이 엄청 곤두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바이크의 연식이 조금만 지나가면은 중고가 하락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가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걱정해서 빨리 팔고 신모델로 다시 기변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변을 해야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기변의 이제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또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싸한 논리인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이분들이 이상하게도 기변할 때는 항상 그 이전 모델보다 더 비싼 모델로, 더 크고 비싼 모델로 기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구실로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사실 돈을 아끼려면은 기변을 자주 해서 가방을 하는 것보다 바이크를 하나 사서, 신차를 사더라도 하나를 사서 10년 이상 타다가, 오래 타다가 폐차하는 게 더 금전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역시 신모델이 나오면 무조건 기변을 해야 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삶인 경우에는 자산 외치다가 결국에는 자산이 더 없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바이크를 그냥 자산으로 보지 않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과시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재수 없어 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남들보다 비싼 바이크를 타야만 삶의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이 바이크 동호회나 라이딩을 즐기는 지인분들 사이에서 자신보다 비싼 바이크를 타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서 우울해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비싼 신형 고급 바이크로 기변을 계속 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또 이분들이 또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으로 모든 우위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가격이 낮거나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좀 비하하거나 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무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동호회나 모임에서
은근히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라이딩 스킬이나 정비 상식 등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눈탱이란 눈탱이는 다 맞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최신 고급 바이크를 타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라이딩 스킬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쪽으로는 연습 같은 거나 관심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제 라이딩보다 수다 떨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 투어 모임 같은 데는 그닥 잘 안 나오시고 주로 가까운 지역에 이제 반발이 가벼운 번개 모임 같은 걸 더욱 선호합니다. 사실 이런 유형들의 분들이 중산층 이상인 경우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냥 왕따나 당하고 말고 뭐 그러고 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서민층 라이더인 경우가 많아요. 또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중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부풀리려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미 통장이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분들은 통장이 빵꾸 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주변 모임에서 자기보다 또 더 비싼 바이크나 더 신형 바이크를 타고 누군가 나타나면 또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또다시 무리해서 기변을 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심각하게 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결국엔 돈이 없으면 할부로 가야 되는데, 할부가 과해지다 보면은 바이크라고 뭐 차만 카푸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이크 카푸어도 요즘에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이크 가격이 너무 고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그 또 모임에서 최고급 바이크로 기변을 해서 정점에 올라선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면, 그놈의 잘난 척, 그리고 이제 저배기를 타는 분들에 대한 무시, 이런 언행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임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지만 자신만 그걸 모르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깜빡해서 5가지라고 얘기했지만 2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는 지인이 기변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말 기변병이 오는 엄청나게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가뜩이나 길을 가다가 이제 막 지나가는 알차나 고백이랑 알차 같은 걸 보면은 막 한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막 뒷타이어, 막 두꺼운 뒷타이어랑 풀슈트 입고 알차 라이더가 지나가면은, 그것도 이제 막 4기통 요시무라 머플러 무앙 막 지나가면은 완전 진짜 기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계속 오는데, 그 와중에 같이 라이딩을 하던 지인이 마침 기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100% 기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왜 더 100%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시승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되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못 참지. 사실 저도 이런 케이스로 100cc 매뉴얼 바이크를 타다가 600RR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정말 이건 참을 수 없더라고요. 7번째는 지인이 급매물로 꼬시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가 좋은 고배기량 바이크 매물을 지인이 타고 있다가 갑자기 싸게 줄 테니까 기변하라고 이렇게 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못 참지. 특히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가 좋고 지인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지인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지인 중에도 사기치는 지인은 큰일 나요. 그런 분들한테는 속으시면 안 되고, 진짜 내가 박스 까는 것도 보고 어떻게 그걸 바이크를 타는지 대충 아는 그 정도 지인은 돼야지 아무래도 뭐 문제가 생긴 일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사실상 무조건 기변을 하면 이득인 상황입니다. 다만 발생 조건이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조건은 주로 그 지인이 중산층 이상의 지인 친구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경우에 낮은 확률로 가끔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기변을 하는
이유와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실제로 뭐 다양한 기변병 유형들은 뭐 많이 있고요. 뭐 케바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근데 사실 이 기변병이라는 게 뭐 말들이 많지만 자신의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본인의 자유예요. 사실 뭐 그걸 뭐 비난할 수도 없는 거고 굳이 뭐 비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얄밉게 볼 수도 없는 거고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 까놓고 얘기해서 배가 아픈 걸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분이 기변을 많이 하면 사실 배 아프죠. 그거는 뭐 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데 너무 자주 바이크를 기변을 하다 보면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기변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바이크의 특성을 내가 다 익히고 익숙해지기 전에 바이크를 바꿔버리는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사실 라이딩 스킬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라이딩 스킬을 좀 많이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솔직히 저는 절대로 잦은 기변을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변을 자주 하면 정말 자기의 라이딩 스킬을 제대로 익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마 바이크를 오래 타시고 라이딩 스킬이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자기가 스킬이 좋다 하더라도 바이크를 자기가 오래 탄 바이크에서 그 스킬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 새로 바이크를 바꾼다거나 자주 바뀌고 이러면은 또 그 바이크에 되게 오랫동안 자기의 몸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전에 자기가 타던 실력의 스킬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 기간이 몇 개월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뭐 그게 때로는 뭐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잦은 기변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금전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본인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기변 마음대로 하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본인이 서민층에서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흑수저다. 한마디로 흑수저다. 네, 이런 분들은 저처럼 흑수저다. 이런 분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심각하게 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장에 빵꾸가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변병에는 이런 것이 특효약이다. 명약이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기변병에 고통받는 분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많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